여기서 또 개인 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3배, 4배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걸 보고 와 진짜 법인이 무조건 이득이네. 하지만 여기서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개인 법인 과연 뭐가 내 사업에 유리할까?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이라곤 법인은 9% 세율이 적용이 된다더라. 개인은 35%인데 법인은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없다더라. 뺄 때마다 또 세금이 부과된다더라. 이런 장단점들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내 사업에 뭐가 유리할지는 감이 안 오시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확실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 이런 분들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개인 사업자 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세율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익이 나야 세금이 발생을 하는 구조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원천세라는 건 근로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금액입니다. 법인이면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법인이랑 개인은 부가세랑 원천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개인 사업자를 초창기에 내냐? 개인이든 법인이든 청년 창업 감면 업종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을 한다? 감면율 굉장히 크죠? 최소 50%까지도 받을 수 있죠. 특히 이 100% 감면이 5년간 가능한데 굳이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이 5년간 번 소득을 못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소득세도 안 내는데 개인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편합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맨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의 외형, 네임밸류가 중요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우리 B2B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경우, 또 정부기관으로부터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할 때 그때는 법인으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보다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몸집이 큰 상태로 움직여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면 법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 문보라 세무사, 세보라TV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보다는 세무법인 로움이라는 법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사실 제가 여러 대표님들을 보다 보면 사업에 최적화된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을 실제로 쉽게 시작을 하고 쉽게 폐업을 하기도 하죠. 이러면서 저절로 사업의 경험치가 쌓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소득을 본인 소비로 다 써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 소득을 재투자를 하면 좀 더 큰 사업을 운영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계속 소비로 낭비를 하는 거죠.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적 가치를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법인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아예 돈을 못 빼게끔 하는 거죠. 차라리 남은 잉여금으로 계속 사업을 굴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업을 좀 더 크게 만들고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하려는 시점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나 각종 기타 소득. 종합소득 세금은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 금액의 종류가 많으면 세금이 당연히 늘어나는 구조예요. 여기서 또 사업을 추가로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업소득까지 합쳐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근로소득 8천만 원, 프리랜서 소득 4천만 원 있으면 벌써 세금만 해도 대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개인 사업자를 내면 2배? 아니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서 세금은 3배, 4배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 내가 처음 사업 내는 걸 법인 사업자로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대표자 무보수로 측정을 하고 그럼 종합소득 세금에 합쳐지는 금액이 없겠죠. 우리는 따로 법인세만 내면 돼요. 법인세 세율 몇 프로? 2억까지 9%. 대표자는 무급여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죠. 타소득 금액으로 개인 경비가 충당이 되니 법인에서 돈을 뺄 이유도 없고요. 이 경우 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훨씬
절세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내가 사업적인 감이 있어서 여러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다른 타소득이 많은 경우 법인이 아주 유리합니다. 요새 엔잡러들 많으시죠? 소득의 종류가 많으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그런데 점점점 매출이 증가하는 계속 사업자, 이런 분들이 사실 법인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따져봐야 됩니다. 아마 세금 많이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만약 작년에 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8천만 원이면 대략 종합소득세가 얼마죠? 기타 공제 500만 원 정도 빼고 7,500에 세율까지 곱하면 대략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1,300 낸 것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서 올해 슬슬 불안해집니다. 가결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올해 가결산을 세무사한테 부탁을 해보니 대략 이익이 1억 6천, 세금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4,200만 원이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깜짝 놀라죠. 매출은 지금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세금은 3배 이상이 올랐어요. 왜 그렇죠? 늘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더 커지는 구조다. 심지어 소득세만 문제가 될까요? 우리 4대 보험, 지역가입자는 4대 보험도 만만치 않죠. 소득금액 8천만 원 기준으로 건강연금보험까지 포함하면 약 1,300만 원 정도. 실제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에요. 재산이 있으면 여기서 더 많이 부과가 되죠. 소득이 1억 6천만 원이면요. 건강연금보험료 포함해서 1년에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 올해 1억 6천만 원 벌었다고 가정하면 4대 보험 소득세 합쳐서 총 6,2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럼 이제 진짜 고민이 드실 거예요. 법인으로 갈까? 법인세율은 2억까지 9%라던데 그럼 고작 세금이 1,600만 원인데 심지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도 급여를 받지 않으면 내지도 않고 법인이 훨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절세는 돼요. 하지만 법인으로 가도 내야 되는 세금은 또 있다. 놓치신 게 뭘까요? 첫 번째, 지금 현재 법인을 만들고 만약에 급여를 안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뭐 건강보험료나 국민보험료, 4대 보험 걱정은 없겠죠. 법인세율도 낮고. 하지만 우리 사업 왜 시작하죠? 돈 벌려고 시작한 거 아닌가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가져가. 맘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법인 돈을 빼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 급여인데 이 급여 설정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 또 이렇게 급여로 안 빼. 이익잉여금이 법인에 쌓이겠죠. 이익잉여금은 어떤 식으로든 빼갈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급여로 빼가면 근로소득, 배당으로 빼가면 배당소득, 퇴직금으로 빼가면 퇴직소득. 즉 올해 번 소득의 9%의 법인세만 내는 거지 결국은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일 때, 법인일 때. 법인을 가정할 때는 대표자 급여도 설정을 하고 배당까지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가정처럼 올해 소득은 1억 6천만 원. 이 소득이 개인으로 갔을 때 얼마인지 법인으로 갔을 때 얼마인지 이 법인의 대표 급여 설정은 약 연봉 3,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배당도 4대 보험이나 종합소득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2천만 원까지만 받아간다고 칩시다. 자, 그럼 1억 6천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 얼마 나온다고 했었죠? 계산을 해보면 약 지방소득세까지 4,4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약 17%로 가정을 해보면 약 2천만 원. 개인 사업자의 총 부담액은 6,400만 원. 자, 법인 사업자는 어떤 세금이 나올까요? 우선 첫 번째 법인세. 우선 법인 순이익은 대표자의 급여를 차감한 1억 2,400만 원. 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법인세율 9.9%를 곱하면 약 1,22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대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발생을 하죠. 연봉 3,6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약 16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 배당소득. 우리 배당소득은 15.4%로 분리과세가 되죠. 308만 원. 마지막으로 법인 대표자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도 있죠. 원래는 회사가 반반 부담을 해야 되지만
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낸다고 치면 연봉 3,6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은 약 61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랑 연금보험료만 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의 총 부담액은 얼마죠? 약 2,269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개인 사업자와 비교해 봤을 때 약 4,0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와 진짜 법인이 무조건 이득이네. 하지만 여기서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아까 우리가 법인의 이익에서 대표자 급여와 배당을 뺀 남은 이익잉여금인 1억에 대해서는 언젠간 과세가 된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익을 쪼개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법인의 최대 장점이죠. 종합소득세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누진세율이라고 했어요. 이 이익잉여금을 내가 올해는 급여로 빼겠다 라고 하면 근로로 뺄 수도 있고,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15.4%로 그런 식으로 돈을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수록 점점 세금이 낮아집니다. 한꺼번에 빼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세금을 쪼개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마지막 케이스에선 어떤 게 유리한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겠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도 감이 안 오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내 사업의 유형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 직접 메모해가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번에도 사업자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모모라 세무사였습니다.